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할 때 A씨, B씨라고 지칭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31세 만취 운전자에게 치여 사망했습니다. 만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노동자는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 열심히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고 술 마시고 운전한 만취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장면 속에 너무 상반되는 인생의 두 사람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부모님이 나의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꽃이 되라고 주셨을 텐데요. 내 이름을 만취 운전자로 대신해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에게 꽃이 되는 이름값 하며 살겠습니다. 뜨거운 이슈 따뜻한 사람 5월 24일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시작합니다. 팁 1. Today 이슈앤피플. 팁 1. 오늘의 이슈와 피플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가 졸업 앨범에서 여학생 80여 명의 가슴골을 포토샵으로 가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트람 트레일 고등학교 측은 여학생들의 동의 없이 여학생들이 촬영할 때 입었던 상의의 가슴 부위를 포토샵으로 가린 건데요. 학교 측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학교가 속한 세인트 존슨 카운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노출이 심하거나 주의 산만한 옷은 입을 수 없다. 이건데요. 학부모 에이드리언 바틀렛은 딸이 졸업사진을 찍을 때 입었던 옷은 지난 1년간 자주 입었지만 한 번도 학교로부터 복장 규정 위반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10살 연하 남자친구를 자신의 SNS에 직접 공개해 화제가 됐던 배우 한예슬 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해 직접 반박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는 얼마 전에 한예슬의 10살 연하 남자친구가 과거 접대부였다. 과거 한예슬 씨가 대기업 회장과 사귀었다라는 내용을 방송했는데요. 한예슬 씨는 자신이 20년간 쌓아온 커리어와 이미지가 이런 방송들로 타격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러냐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피플입니다. 자, 첫 번째 피플 이준석 전 최고위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0%대를 기록해 나경원 전 의원과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길리서치가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2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30.1%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같은 기관에서 지난 8일부터 11일 사이 진행한 조사에서는 나 전 의원이 15.9%, 그리고 이 전 최고위원이 13.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두 번째 피플은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와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입니다. 어제 이 둘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는데요. 위탁 생산은 모더나가 백신 원액을 공급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균 포장해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의 모더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또 스푸트니크 V에 이어 네 번째가 되는 건데요. 국내에서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마지막 피플 방탄소년단입니다. 2021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이 무려 4관왕을 수상하며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탑 듀오 그룹, 탑송 세일즈 아티스트, 탑 소셜 아티스트를 사전에 수상했고요. 본 시상식에서
탑셀링송을 수상하며 방탄소년단은 노미네이트된 4개 부문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T1이었습니다. 자, 지금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오늘 신상 언박싱 준비돼 있잖아요. 신상 언박싱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표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 오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실 텐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그 주인공의 이름 석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창에 YTN 라디오라고 치시면 오늘의 신상 언박싱 주인공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노래 나갈까요? 유혹. 남겨두고 떠났네. 내 맘속에 슬픈 음악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싱. 싱그러운 아침 햇살 같은 추억, 그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 내 젊음의 슬픈 영화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싱. 그대를 바라보던 그 순간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입술에 속삭인 그대를 내 맘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밤이면 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그리움만 남긴 채 영원히 내 곁에서 꿈처럼 사라져갔네. 내게 다가왔다. 아픔만 남겨두고 떠났네. 내 맘속에 슬픈 음악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싱. 싱그러운 아침 햇살 같은 추억, 그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 내 젊음의 슬픈 영화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싱. 그 순간 사랑에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입술에 속삭인 그대를 내 맘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밤이면 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그리움만 남긴 채 영원히 내 곁에서 꿈처럼 사라져갔네.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입술에 속삭임 그대를 내 맘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밤이면 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그리움만 남긴 채 영원히 내 곁에서 꿈처럼 사라져갔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에서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월요일 최영진 아나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23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물론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는데요. 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된 겁니다. 오늘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백신 뉴스 때문에 많이 가려지긴 했는데 저도 이 예. 소식에 가장 반가웠거든요. 예. 한미간 미사일 지침 알아보겠습니다. 한미간 미사일 지침이 언제 있었습니까?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처음 체결됐는데요. 네.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되 우리 그 미사일을 제한을 했어요.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km, 500kg 이하로 제한했었는데요.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라서 미사일 지침은 좀 단계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2001년과 2012년, 2017년, 2020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지침을 개정했었는데요. 이 지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 그러니까 무게에 제한이 없이 최대 사거리 800km로 묶여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로 사거리 제한까지 없어졌는데요. 800km라고 하니까 좀 가늠이 안 되시죠? 네네. 현행대로면 제주도에서 발사했다고 하면 북한의 신의주까지 도달을 하고요. 포항에서 쏘면 북한의 가장 먼 그 동쪽 두만강까지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북한이 타격권에 다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 사거리 제한이 해제가 되면 발사 지점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처음 체결됐고 예. 4차례 지침이 개정됐고 이번에 이제 완전히 이 지침 해제된 거예요. 예. 미국은 그렇다면 그동안은 왜 우리나라에 미사일 제한을 둔 겁니까? 예. 1970년대라고 하면 전쟁 후 복구가 사실 그렇죠. 2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북한과의 재래식 전력에서는 격차가 열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전방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200km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좀 극비에 진행을 했는데 네.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979년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서안을 보냈고요. 우리나라가 동의하면서 미사일 지침 제한이 생긴 겁니다. 대신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점진적으로 좀 이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지금 예. 무엇 때문에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겁니까? 자,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사실. 42년 만에 완전히 해제된 것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려는 우리 정부하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려는 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예, 한국 정부는 미사일 개발은 물론이고 우주산업 발전에 속도를 낼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동맹국에 배치해서 중국을 우회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우주산업은 미래 먹거리고 그럼요. 우리가 지금 이 분야에서는 조금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미사일 제한이 해제가 되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예.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물론 군사 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 개발 등 우주 강국으로 향하는 초석을 쌓게 됐는데요. 한국은 올해 초에 내년 달 궤도선 발사 및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 이용한 달 착륙, 또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 민간 우주 개발 역량 강화 등을 담은 우주 개발 진흥 시행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네. 우주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고 우리 김혜민 PD가 생생경제 네. PD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슈앤피플의 이제 PD지만 지금 우주 관련된 그 주들 주식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 저도 우주 관련 산업을 이슈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때 주식 투자 미래가 밝다고 하라고 했는데 예. 안 들었죠. 그때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오를 줄 정말 몰랐네요. 예, 이 이야기를 전진영 PD랑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거기도 이미 늦었죠. 지금 이미 그렇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벌써 시장에서 반응이 벌써 움직임이 나오고 보이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미사일 주권 회복 기분 좋은 소식 전해주셨는데 예. 사실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우리가 참 줄다리기 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 일이 중국이나 일본 주변국의 이제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이 그럼요.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중국은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의 퀴즈 어떤 겁니까?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이것의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미사일 주권, 2번 미세먼지 주권. 오늘 황사가 또 심하다고 해서 이 보기를 넣어봤습니다. 네. 쉽죠? 1번 미사일 주권, 2번 미세먼지 주권. 예.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ip 2 Tomorrow Issue and People. Oye, mira dónde vamos.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 의뢰에 실시한 5월 3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 긍정평가는 34.9%로 1.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0.5%포인트 상승한 61%로 오차 범위 밖에서 더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개별 계약한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오는 30일에 처음 국내로 들어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성남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집중호우도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국직성 호우로 내릴 가능성이 크고 태풍은 예년과 비슷한 1개에서 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간 1시 22분 1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고객님 신상입니다. 신상 언박싱. 세상의 모든 신상을 여러분께 언박싱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분의 신곡을 여러분께 언박싱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부에 들었던 그 대표적인 노래 유혹의 주인공 가수 이재영 씨가 25년 만에 신곡을 냈습니다. 오늘 그녀의 신곡 끝발을 언박싱 해볼게요. 이재영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영 씨. 어떻게 우리 너무 멀리 있어. 그러게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재영 씨는 언니 하는 네. 벌써 뭐 인연이 한 10년 넘게 그렇죠. 됐죠.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같이 얼굴 보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 그러게요. 멀리. 그러게요. 제가 왜 언니 하냐면 제가 정말 유혹은 정말 어렸을 때 나왔던 노래인데 그 꼬맹이가 그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췄던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이재영 씨가 그때 뮤지컬 배우 활동했을 네. 때였죠. 근데 그때 뵙고 지금까지 제가 팬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팬으로서 이 끝발을 언박싱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재영입니다. 25년 만에 끝발로 돌아왔습니다. 와, 25년 만에 신곡을 내셨어요. 네. 근데 제목이 끝발이라 네네. 전 듣기 전에는 트로트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트로트를 좋아하시고 네네네네. 또 예전에 막년에 막 활동하셨던 분들이 트로트로 다시 복귀를 하셔서 네. 제목도 끝발이어서 근데 장르가 아니죠. 아니, 저는 사실 전혀 끝발이란 게 이제 트로트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네.
주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요. 아, 몰랐어요, 네, 본인은? 처음에 끝발이야, 신곡 끝발이야. 트로트야? 너 트로트 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전혀 듣고는 깜짝 놀라긴 하시는데, 저는 정말 생각을 못했다 보니까. 근데 트로트도 너무 좋긴 하지만, 네, 제가 이번에는 트로트가 아닌, 네, 일렉트로닉, 재즈, 힙합이란 와. 네, 장르로 나왔습니다. 일렉트로닉과 재즈와 힙합을 합친 거예요? 네네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 어떤 장르인 거예요? 우선 그 말 그대로 재즈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힙합적인 리듬의 그 요소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전자악기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렉트로닉 재즈 힙합이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 제가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거기에 댓글로 어떤 분이 아까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년의 스타였던 분들이 보통 복귀를 하실 때 요즘 또 트로트가 대세다 보니까 트로트로 트로트로 복귀하는데 이재용 씨가 너무 여전히 세련되고 멋있는 음악으로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 글을 제가 봤거든요. 진짜 뭐라 그럴까 다시 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 아니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시간이 25년이라는 숫자가 진짜 강산이 2번 하고도 반이 지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어떤 음악을 갖고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진짜 서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진짜 두렵기까지 할 정도로 그럴 만도 네. 하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이제 팬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한테 그래도 들려줬을 때 아 그래 기다리길 잘했구나 정말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고맙다 언니 누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그 팬들의 반응이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그쵸. 듣고 보기도 하고 읽기도 했는데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좀 힘든 시간이었고 또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느껴졌어요. 네, 지금 저희 문자로도 2407님이 여전히 명곡인 대단한 너 아직도 자긴 듣고 있는데 신곡이라니요. 너무 반갑고 신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재용 씨 노래를 듣고 있지만 사실 25년 전 노래인데 네. 이제 정말 신곡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팬들은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저도 그렇고 우리 팬들도 그렇고 사실 예전 노래든 지금 노래든 사실 뭐 신곡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한테 많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같이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4306님도 이재용님 어디 가셨나 했는데 만남이 계속 이어져서 기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스타가 지금 같이 늙어가고 같이 익어가면서 네. 아직도 여전히 내 옆에 있다는 게 팬들한테는 사실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저도 감사해요. 맞아요. 현진영 씨가 프로듀서와 작곡가로 함께 하셨어요. 네네네네. 어떻게 같이 하게 되셨어요? 예전에 활동했을 때 현진영 씨랑 같이 이제 음악 프로, 쇼 프로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자기 거 하기도 참 바쁠 텐데 항상 제 그 리허설 할 때 모니터도 해주고. 아, 그 당시에도? 네, 많은 조언을 해줬었어요. 제 생각에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저렇게 해주니까 저도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음악적인 얘기를 서로 많이 나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내가 힙합 여전사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요? 아니 그때, 지금요? 지금 말고 예전에. 그때 90 몇 년도 때.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좀 생소하고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현진영 씨 뭐 힙합의 문익점, 시조새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해야지라고 했는데 서로 이제 상황이 그렇게 안 됐었죠. 너무 오랜 시간 안 됐었죠. 근데 어느 뭐 프로그램에서 만났어요. 아하. 근데 너무 반가우니까 뭐 진영아 안녕 반가워 해야 되는데 현진영 너 누나 힙합 여전사 만들어준다며 어떻게 된 거야 이거부터. 그게 인사가 된 거예요. 그 몇십 년 전의 약속을. 네. 그러니까 20몇 년 됐죠. 28년 정도. 네, 그때 그걸 잊지 않고 그 얘기를 해주니까 현진영 씨도 너무 깜짝 놀라면서도
어떻게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해 주냐고 고맙다고. 현진영 씨도 고마웠겠네요. 네네 정말. 고맙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현진영 씨는 우리 이재영 씨의 어떤 모습을 보고 힙합 여전사의 가능성을 봤을까요? 그래서 그건 안 물어봤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 라틴이라든지 약간 댄스적인 음악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약간은 여리여리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소프트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보이스 자체가 약간은 또, 좀 보이시하고 약간 그게 좀 터프한 강한 면이 있는 거를 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좀 강한 노래를 해도 멋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느낌으로 변신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도전하셨잖아요. 네네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현진영 씨한테 무지 혼났습니다. 그냥 무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아마 현진영 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신인이라든지 나이가 어리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리키는 게 쉽지 쉬웠을 텐데 이건 나이도 자기보다 누나지. 그리고 그래도 몇십 년을 음악한 사람을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텐데도 그거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렇게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 잘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냥 음악만 잘 만들고 노래만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이런 프로듀싱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부터 이게 사람을 가리키고 이끄는 그런 모든 면들도 참 천재적인 소질이 있구나. 역시 프로듀서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잘 이끌어줬었고 저도 이왕 시작하는 건데 저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냥 현진영이가 나의 스승이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리듬 그리고 호흡 발성에서부터 다시 다 시작했어요. 네. 와. 정말 그렇게 탄생한 신곡 끝발인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예상하셨어요? 뭐 그런 예상보다는 그냥 음악만 만들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저에게는 너무 기적 같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했어요. 네, 정말 발매 직후에 이 끝발이 각종 음원 차트 재즈 힙합 부문에 상위권에 진입했고 또 뮤직비디오도 네. 아이돌들 사이에서 아주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끝발 무슨 노래길래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노래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까? 끝발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당당한 기세, 권세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얘기를 썼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의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무너지지 않아 내 끝발 누구도 손대지 마라 내 무대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무대는 제가 가수기 때문에 무대라고 했지만 그 무대를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버티자. 그래서 우리의 정말 언블리버블 같은 놀라운 나의 인생,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자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얘기지만 모두의 얘기 같고 그럼요. 요즘처럼 코로나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이겨내자, 버텨내자. 그래서 승리하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무대에서 나만의 끝발을 세우자.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자, 현진영 씨가 프로듀서와 작곡가로 협업을 했고 25년 만에 이재영 씨가 낸 신곡입니다. 끝발 듣고 올게요. 무너지지 않아 내 끝발 누구도 손대지 마라 내 무대 Bebop 어금니 지끈 크게 물어
내 맘대로 한다고 지멋대로 밀리면 죽는 법 살아남아야 되는 법 내 삶이 어둡다면 세상은 절대 안 아름다워 인생의 승리자는 바로 버텨내는 사람 역경에 춤을 추고 고난의 손잡고 맞서줄게 누구도 못 건들 내 끝발 누구도 못 믿어 baby don't do that 비밥 너 이제 그 입은 다물어 선을 넘은 거야 닥쳐 그대로 Come on 크게 소리 질러 아직도 저생인데 달콤한 속삭임은 니들이 내게 하는 헛소리지 Unbelievable 소설 같은 얘기를 써낼 거야 기쁨에 입 맞추고 마침내 세상을 갖는 스토리 인생은 밤 끝발이 달리는 삶 세상은 아름다워 버티면서 피는 팔자 첫 손으로 제필해도 돼 나의 스토리 나만 믿고 started from to the bottom 꼬이는 내 발음으로던 버름 시간을 돌린 대로 후회하지 않아 춤을 출 거야 리듬을 타줘 baby 나 도망가지 때쯤이 if you can be 무너지지 않아 내 끝발 누구도 손대지 마라 내 무대 비밥 어금니 짙은 꽉 깨물어 내 맘대로 한다고 지멋대로 Come on 누구도 못 건들 내 끝발 누구도 못 믿어 baby don't do that 비밥 너 이제 그 입은 다물어 선을 넘은 거야 닥쳐 그대로 Come on goodbye goodbye 와. 와, 정말 끝발. 네. 이재영 씨의 신곡이었습니다. 아, 지금 문자로 6503님이 이 노래 들어봤는데 이재영 씨 노래였네요? 몰랐나 봐요. 전혀 상상을 못했나 봐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제가 부르면서도 이게 내가 부른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2248님은 이재영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이런 노래 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는데 네. 정말 아까 우리 이재영 씨도 얘기했지만 너무 다 힘든 때에 네네. 이 끝발이라는 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요. 네, 오랜만에 또 나와서 노래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저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많이 힘들었을 때 그 예전에 가수 활동할 때 그걸 이겨냈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라든지 속상함 뭐 이렇게 뭐 나쁘게 얘기하면 도피였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는 내가 이겨내야겠다. 아하. 넘어서야겠다. 이제 도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노래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듣고 힘이 됐으면 좋겠고 위로가 네.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1615님은 와 여름에 딱 어울리는 시원한 노래 이렇게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4306님도 설명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귀에 착착 감기면서 어깨도 들썩여지네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 노래를 보고 기사도 굉장히 기자들이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이렇게 평했어요. 어떤 기자님이 이재영의 변신이 고혹적이고 아름답다. 25년 전 활동 당시 영상을 접한 팬들은 이재영에게 원조 걸크러쉬라는 호칭을
수여한 바 있는데 25년이 지나 이제는 원숭미와 부드러움, 섹시한 매력에 고급스러움이 더해졌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어느 분이신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원조 걸크러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야기 중에 이재영 씨는 사실은 나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 네. 문제가 있을 때 걸크러쉬처럼 이걸 극복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했다라는 고백을 하시네요. 네네네네. 사실은 음악적인 부분에서 어느 가수든 한 번에 그런 그 시련이 없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없으신 분들은 그것들을 제가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 한계에 부딪혀서 제가 뭐 욕심은 많고 더 잘하고 싶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욕심과 자기의 생각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나의 음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음악이 즐기고 행복해야 되는데 음악을 하고 즐겨야 되는데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인기와 그런 뭔가를 쫓아가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보여줘야지. 내가 그다음에 뭘 보여줘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자꾸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냥 음악을 말씀하신 것처럼 즐기고 기쁘게 좋아서 내가 하면 많은 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즐겨주실 거고 들어주실 텐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한계에 제가 부딪혀서 결국은 제가 좀 쉬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너무 많이 쉬었어. 근데 사실 뮤지컬 배우로 또 활발하게 네네.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보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서서히 얼굴을 알리셨고 네. 또 예능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버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능 네네네. 출연을 결심하신 이유도 네. 아버지가 이제 투병 중이신데 네. TV에서 나오는 우리 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결국 아버님은 신곡 나온 걸 못 보고 돌아가셨죠. 네, 제가 더 불효가 될 것 같아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좀 더 많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너무 크게 아쉽고 그리고 이번에 또 신곡이 나왔는데도 못 들으셨지만 저는 하늘에서 듣고 계신다라고 그럼요. 믿고 있고요. 그럼요. 제가 신곡 나오고 나서 아빠한테 갔거든요. 그래서 노래 나왔다고 아빠 응원해 달라고 네 그랬어요. 응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내 딸이 무대에서 빛났던 그 모습을 기억하셨고 네네. 사실 그 모습을 계속 간직하셨는데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린 거잖아요. 무대에서는. 항상 아빠의 그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내 딸은 무대에 섰을 때 가장 빛난다. 너는 무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항상 해주셨는데 애써 외면했었었는데 그 말씀이 계속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계속 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대에 섰을 때 제가 노래했을 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렇죠. 받았던 게 무대에 섰을 때예요. 맞아요. 무대에 설 때 제일 예쁘세요.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창에 밤밤님이 도망이라고 표현하신 시간 동안 맞서 싸울 힘을 기르신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신곡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과 노래를 통해 이야기 들려주시길 기대할게요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쭉 정상에 있는 가수들의 이야기도 대중들이 들을만 하지만 네. 사실 요즘에 대중들에게는 잊혀졌다가 다시 재기하고 다시 그 무대에 자신의 모습을 찾는 가수들을 보면서 굉장히 카타르시스와 용기를 얻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매 순간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20몇 년 만에 다시 방송을 복귀하다 보니까 너무 달라진 환경과 여러 가지 변화된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그냥 집에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 밖으로 뚝 나오니까 이게 뭐지? 라는 것 같이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저도 지금 매 순간순간 지금 저의 그 삶을 지금 도전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이번엔 정말 그 도전을 네 당당히 맞서서 싸워서 이겨내야죠. 사실 음원을 내기 가장 안 좋은 코로나 시대에 내신 것도 도전이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팬들 만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어색하지만 되게 새로우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했고 저희 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좀 아무튼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 걸 적응한다는 게. 근데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뭐 직접 만나는 팬들하고의 만남도 되게 좋지만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만나는 것도 되게 신선하고 재밌고 또 저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25년 전에 이재영보다는 더 무대와 노래와 이 직업을 즐기시는 거죠? 지금은 조금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단단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마음의 그런 이제 연륜이랄까? 네, 그건 진짜 못 숨기는 것 같아요. 이 연륜이라는 게 나 나이 들었어가 아니라 사실은 나이는 진짜 들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점차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 나이 들은 게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을 했고 연륜이 생겼고 뭐가 단단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직까지 많잖아요. 지금.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젊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뭐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뭐 글쎄 딱히 뭘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주어졌을 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해보고 싶은데 제일 해보고 싶은 건 사실 여행이에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근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못 가니까 맞아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잘 안 다녔었는데 또 특히나 가족들하고도 여행을 많이 못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면 정말로 이제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나의 그 삶에서 많은 그 추억들을 좀 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떻게 보면 이재영 씨가 지금부터 본인을 채워가는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앞으로. 그래서 더 팬으로서 이재영 씨의 그 이후의 삶이 더 기대되고요. 오늘 신상 언박싱에서 25년 만에 신곡을 들고 온 이재영 씨를 언박싱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여러분의 끝발을 세우시라고. 네. 그 가사 중에 뭐였죠? 뭐 닥쳐도 있던데 뭐 덤비지 말고 이건 내 무대는 내가 지키고 이랬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듯이 많은 분들의 삶의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인생은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당당히 그 인생을 살아야 하고 맞서야 된다라는. 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꼭 열매 맺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해서 멋진 진짜 unbelievable 같은 놀라운 인생들을 우리가 써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포기하지 않고 버티니까 우리 이재영 씨가 열매를 갖고 오셨잖아요. 네, 끝발이라는 네. 신곡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우리 이재영 씨의 메시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나도 그래님이 앞으로는 대박 내시고 비단길 걸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상 언박싱 이재영 씨의 끝발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